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종훈입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부모들께서 넘어야 할 산들은 정말 많습니다. 수면교육, 이유식, 훈육, 모유수유 등등 참 많죠. 어떤 부모들은 이런 것들을 참 쉽게, 나름대로 쉽게 아이를 키우고요. 어떤 부모들은 아이 키우기 너무 어려워합니다. 똑같은 육아지침을 보고서도 어떤 부모들은 쉽게 따라하는데 어떤 부모들은 아무리 해도 따라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모든 아이들에게 다 통용되는 그런 육아법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다 돼. 그런 육아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육아법은 등산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그런 법을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동네 뒷 언덕 정도 올라가는 정도 아주 쉬운 것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정도의 어느 정도의 산을 오르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그런 기본적인 등산법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산이라도 나는 못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 갈 수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맞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육아법은 아이를 키우는 방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육아법이 아니고요. 아이를 키우는데 문화적으로 전성되었어야 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육아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방향으로 가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를 키우는데 크게 고생하지 않고 아이 두세 명을 키울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모든 아이를 반드시 이렇게 키워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도 아니란 겁니다. 아이는 이런 방향으로 키우려고 노력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올린 영상과 제가 쓴 육아책에서도 정말 여러 번 강조한 이야기지만 제가 올리는 영상의 일부를 보고 따라하는 경우는 그게 굉장히 힘든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면교육이라는 영상을 보고 수면교육을 따라할 경우는 생각보다 따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라는 것은요. 큐브 6면을 동시에 맞추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것만 따라해도 쉽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부모와 아이의 다른 변수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육아를 고생하지 않고 하려면 육아 전체에 대한 공부를 출산 전부터 어느 정도는 미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수면교육을 예를 들면 제일 쉬운 방법은 부모가 퍼즐을 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쉽게 하려면 평소 아기 우는 거 겁내지 말고요. 스스로 아기가 울음을 그치는 법도 익히게 해야 됩니다. 배고플 때 외에는 한 템포 늦춰서 스스로 울음을 그치고 스스로 달래는 법을 익히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충분히 많이 먹고 수유 간격을 최대한 벌려가시고요. 어릴 때부터 일상의 틀을 잡고 훈육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00일부터는 아기 위주보다는 부모 위주의 일상을 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생후 6주부터 수면의식을 하면서 밤에 칭얼거릴 때 반응을 최소화하시고요. 부모가 잘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동시에 쭉 다 하면서 부모가 퍼즐을 잘 생각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기 변수도 있고 부모의 변수도 있는데 둘 중에서 부모의 변수가 압도적으로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아기의 변수 역시 있습니다. 특히 기질적으로 이게 잘 되지 않는 힘든 아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대부분의 경우는 아기들이 기질 여부와 큰 관계없이 부모가 일관성 있게 아기를 대하면 아기가 부모에 맞춰서 자라게 됩니다. 여기에 부모의 적당한 배려가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기질 분석을 해서 아기 기질에 맞춘다 이런 개념보다는 적당히 배려한다 이 정도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일부 아기들은 그게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든지 아니면 부모가 아기에게 어느 정도 더 맞춰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항상 기본적인 육아법은 유지하면서 여기에 배려를 더해주는 방식 거기다가 좀 더 힘든 경우는 전문가와 상담해서 전문가의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추가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틀은 유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수면교육 이야기를 하면요. 대부분의 아기들은 부모가 퍼즐을 자면 잡니다. 빠르면 2개월경, 늦어도 4에서 6개월경이 되면 밤새 안 먹고도 잘 잡니다. 물론 일부는 잘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안 되는 아기가 있을 수 있다고 처음부터 모든 아기들을 분석하고 아기에게 맞추기 시작하면요. 대부분의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기도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밤새 아기를 재우고 먹이느라고 훨씬 더 오랜 기간 고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일상 민감한 아이의 경우도 수면 교육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부모가 잘 생각을 하면서 반응을 줄여가는 경우에는 원래 아기에게 맞추면서 키우는 것보다 아이가 더 잘 자는 것이 빨라집니다. 그래도 나는 너무 힘들다. 이런 경우는 전문가의 진료를 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우에도 기본적인 육아의 틀은 마찬가지로 유지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특히 기질이 예민한 경우 평소 스스로 울음을 그칠 기회를 주는 것과 훈육 그리고 수유 간격을 버리는 등 기본적인 육아의 틀을 잘 잡아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기 키우기가 좀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육아는 출산 전부터 미리 공부하시고요. 전체의 큰 그림을 미리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면 알수록 육아는 조금이라도 더 쉬워집니다. 힘들어도 빨리 익숙해지면 더 쉬워지는 것이 육아입니다. 힘든데 잘 몰라서 빨리 익숙해지지 않으면 더 힘들고 더 어렵고 그럼 그때부터 부모 인생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100%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육아법을 찾아서 따라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걸 쉽게 따라하지 못한다고 이런 육아법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하니 잘 되더라.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하니 잘 되더라. 이런 것도 함부로 따라해서는 좀 곤란합니다. 잘못하면 그건 잘 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다른 것이 엉망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곳의 영상은 대부분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는 육아의 기본적인 방향을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잘 안 되는 경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럼 못하겠죠. 그리고 나는 그거 싫다. 그럼 그거 못하는 겁니다. 그건 부모의 선택인 겁니다. 결국 아이 키우는 것은 부모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